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엠년스타 김성은 팀장 자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빅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조금 몸을 사리면서 그렇죠. 조심스럽게 코스피가 올라도 경계심은 여전하다. 불안한 투심을 반영해주고 있고요. 연준은 9월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긴축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흐름 바라보면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대 이상의 부합치에 도달하면서 우리가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을 넘어서는 일단은 선진국 대비해서도 강력한 경제의 이 성장폭을 이뤄내면서 이 금리 인상을 안 하기도 그렇고 또 트럼프에 관련된 이런 이 압박 속에서도 네.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파월 의장이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또 했잖아요. 잘못 뽑았다라고 하면서도 강경 대응을 하는 네. 입장입니다. 네. 사실상 우리가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이제 9월 달 90%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의 확정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상 그리고 예고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12월 달에도 우리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 한 두 차례 정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1.75%에서 2%에서 이제 2.5%대로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 보여질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좀 사실상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코스피가 올라도 좀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정말 나은 모습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외국인 기관들 오늘 코스피 시장 쌍끌이 매수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이제 마치 바닥을 다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 신흥국 계속 위협되고 있는데 오늘 이 미중의 무역 전쟁이 더 확대가 돼서 화폐 전쟁으로 불붙는 이런 현상에 대해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곽상준 지점장이 이 무역 전쟁을 가장한 화폐 전쟁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요. 자, 위원화와 더불어 이번 주에 달러 강세 좀 주춤한 부분들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오는 이 무역 전쟁과 화폐 전쟁을 이번 주에 어떻게 불씨를 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튼 중국이 미국의 관세 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트럼프는 발끈하고 있고요. 중국은 무역 전쟁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자기네들은 낮춘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에도 위안화 환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또 한번 인용을 해보면 지금은 인위적으로 이제 정부 당국, 중국 정부 당국이 시장에 개입해서 위안화 가치를 높여야 될 시점이라고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환율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백투더 베이직으로 들어가면 미국의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율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걸고 넘어지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트럼프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는 게 미국 자국의 이제 보호주의가 이제 한 가지의 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훼손되는 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3주 만에 최대 인상이 보였던 이제 위안화 환율의 상승도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지금은 우리가 그 관련된 차관급 협상 쟁점이 앞서서 환율 문제가 더 해결이 시급하게 돼야 그런 문제도 빠르게 우리가 관세 관련된 협약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은 제가 봤을 땐 미국 우위가 점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봤을 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러화 대비 위안화가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6%가량 올랐다고 하고요. 무역전쟁이 시작한 4월 초와 비교해봤을 때 10%가량 오른 거라고 합니다. 이 시장 순환에 따라 변동성이 2%를 감안해 보면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좀 조작했다라고 증명이 되는데요. 자, 이와 더불어서 외환시장 움직임 계속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좀 더 집중적으로 볼게요. 조선 업종이 이제 불씨가 살아나는가에 대한 부분이 며칠 전부터 나오네요.
간만에 울린 백고동이라고 합니다. 조선주가 반등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일까요? 1조 6천억 원의 시총 조선 3사 합쳐서 증가를 했습니다. LNG선의 수주 증가, 선가 반등에 따라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현대중공업의 최근 3개월간 주가 추이 반등에 고개를 드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죠. 3대 조선사가 모두 주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3사의 시가총액이 전 주말 대비 11.6%나 늘었는데요. 자, 최근에 조선주 급등 배경을 다수의 수주, 입찰 개시 소식, 거기다 저평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LNG 운반선 가격의 투심, 긍정적이다. 여러 가지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경영 실적은 여전하다라는 거 지적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3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고 대우조선은 전년에 비하면 이익이 크게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상승이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핵심 나열되고 있는 주가 상승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2분기 실적 부분으로 봤을 때도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었는데 늘 그렇습니다. 조선주는 기대감을 갖고 주가를 반등을 시켰다가 네. 실적 시즌이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겪어왔는데 이번에는 좀 틀리다라고 하는 게 제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자회사로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대중공업 주주가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눈 뒤에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으로 주는 그런 현대중공업에는 아주 긍정적인 희소식이고 또한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대규모 합병을 예상을 했던 현대미포조선과 삼호중공업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합병 이후에는 네. 현대미포조선에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악재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 그런 악재까지 해소가 되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결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로 들어서면은 우리가 현대오일뱅크라는 예. 우리 IPO 사상 최대어가 올해 사상 최대어가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실적으로서 또 이제 우리가 현대중공업 지주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업황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선가 상승도 또 플러스적으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올해 작년 신규 수주를 또 일단 예. 영업 턴어라운드로 반영하는 시기가 내년인데 그 내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네. 하반기 쪽에 예. 먼저 더 우리가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그렇군요. 요소가 발생이 됐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 배당 수익률 5%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LNG선 수주 증가와 신조선가 반등에 따라 업황 개선 기대감이 큰데 종목별로는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실제 수주 실적에 따라 종목별 주가 상승의 차이를 보이는데 달성률이 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들어 주가가 13%, 12%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상승이 좋았고요. 상대적으로 수주 실적이 조금 부진한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주가가 한 7%, 5%씩 상승에 그쳤습니다. 조금 종목별로 다른 흐름이 있네요. 자, 부진한 롯데그룹주 이 주가를 어찌 하오리까?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까지 줄줄이 52주 최저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넉 달 만에 총 시총 5조 원이 증발한 모습인데요. 표를 보면 롯데지주가 40% 하락했고요. 롯데쇼핑이 35%, 롯데케미칼 33%, 롯데손해보험이 45%, 롯데손해보험 1년 중 최저가 흐름이고요. 롯데정보통신도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롯데지주는 1년 최저점을 찍은 뒤 바닥권에서 계속 탈출하지 못하고 있고요.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롯데그룹 대장주로 자리 잡은 롯데케미칼마저 무너졌습니다. 특히 맥을 못 추는 것은 핵심 계열사의 대내외 경영 상황이 좋지 못해서인데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어닝 쇼크, 롯데지주 주가까지 끌어내려 시총은 4개월 만에 5조 가량이 사라진 거. 첩첩 악재의 이 주가 흐름도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 이제 큰 게 주인이 지금 오너부재. 자리를 그렇죠. 네.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건데 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검찰에서는 사실 실형을 받아야 된다.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K스포츠재단의 70억 지원
이 얘기가 돌면서 이제 그 검찰 조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롯데쇼핑의 중국 실적 부진으로 이제 매각 이슈까지 돌았고요. 뭐 거기와 더불어서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상장이 예상됐던 롯데호텔하고 롯데리아도 사실 상장이 좀 미뤄지면서 관련 긍정적인 호재보다는 악재에 계속된 그런 주가의 이런 손실까지 겹쳐지면서 네. 사실 롯데그룹 지금의 당장에서는 저가 메리트가 부여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눈에 찾아볼 수 없는 아직까지는 뭐 그나마 아까 여기 화면에서 롯데 하이마트 정도는 예. 이제 실적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되는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덜 빠짐. 같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이 마이너스 40%, 45%의 하락률은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입니다. 롯데케미칼이 47만 원에서 31만 원, 네. 롯데제과가 22만 원에서 16만 원, 롯데쇼핑이 그래요, 생각나요. 27만 원대.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만 원대 다 반쪽 이상 주가 하락이 두드러지는데 이제 다시 반등의 실마리를 찾길 바랍니다. 오너 부재도 좀 탈출하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이 있는다 함께했습니다.